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1월 24일 116번째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일에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상대가 서로에게 대했던 어떤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상대성이라는 건 내가 한 만큼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대가 한 만큼 내가 또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해야 할 것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생각을 좀 하면서 뭐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뭐 그냥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런 이제 동료 시간에도 어떤 선후배 관계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배라는 입장으로 후배라고 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마치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어떤 그런 그 언행의 문제점이 있을 때 사실 가짜게 보입니다. 가짜는 거 맞죠. 왜냐면 나이를 들면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상대가 과연 자신을 존중하느냐라는 어떤 표현,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 참 의구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연장자라 그래서 무조건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자이지만 또 연장자 값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저 역시 이제 저도 모르게 불현듯 그런 이제 뭐랄까 방어적인 또 나름 또 도전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뭐 사람의 이제 어떤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자기 보호, 자기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찮은 것, 세상에 과연 하찮은 게 있을까요? 누가 어떻하더라, 어떻게 표현하더라, 과연 자신의 생각이 아닐까요? 거기에 있는 말은. 근데 그건 저는 이제 옳지 못한 언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언어로 상대에게 가볍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존중받을 수 없는 취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랫사람을 대하더라도 따뜻하게 포근한 말로 좋은 말 한마디가 결국은 자신에게 다 돌려받는 몫이 되니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를 쓰면서 제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얼마만큼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 표현을 썼을 때 위로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내 생각을 대입해서 물론 화자를 빌미로 제가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입니다. 그런 부분들 역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위주로 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모여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의 작품이 돼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작품 그대로의 느낌과 감성을 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매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고 싶다 그래서 쓰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노력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좋은 부분의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기 힘들지 않을까. 노력해야지만이 얻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가만히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그렇죠.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그 시절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그때는 학문적인 이제 교과서적인 예습과 복습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내 삶도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구나. 내 생각도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구나. 내 말도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구나. 대인관계 역시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대단한 발견은 아닙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관계와 관계 속에서도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노력하는 노력의 만큼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상대로부터의 어떤 칭찬도 있겠지만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물론 글을 쓰는 데 따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을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소는 합리적인 방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떠한 그 가치에 대한 글의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시집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름 자신의 시인은 자신의 언어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그 느껴지는 순간적인 생각으로 기입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글에서 글로서 받아들이는 자신의 만족과 행복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시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좀 더 고민하고 고뇌할 수 있는 그러한 텀을, 시간을, 쉼을 가져줬으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이라 이제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팩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진행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느 누구든 자기만의 그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것도 있고 부족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부족함이 뭘까를 늘 저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메꾸고 좀 더 고쳐 나가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좀 상쇄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제 마음같이 상대방이 이렇게 다 받아들여주고 모두가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만큼 어떠한 부분에든 글이든 또 일과 관계됐든 사람 간의 관계가 됐든 어떠한 부분이든 제가 노력하고 제가 먼저 헌신하는 것이 상대에게 이해를 받고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사실 어제 오전에 조금 이제 뭐 좀 물건 하나를 좀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근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구나,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평상시에 제가 들 수 있었던 무게에 또 그 정도 부피 뭐 생각 같지 않게 너무 무겁고 제가 자꾸 놓치는 겁니다, 물건을. 야, 이거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세월이 간다라는 것이 참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나에 대한 그 신체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이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노력해서 채워나가야 되는 거. 그것을 생각만 해갖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만큼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법이 가장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예전에 이제 서산에 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사진이 문득 떠오르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때 서산에 그 코끼리바위 갔던 아주 참 장관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산을 넘어야지만이 바다가 나옵니다. 그 산을 바다로 바로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산을 넘고 바다를 만났을 때 코끼리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썼습니다.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끼리 바위, 다선 김승호. 서해의 풍광이 내려다 보이는 그 길을 넘어서니 사람은 없고 바다와 바위가 반긴다. 흙을 밟으며 돌을 디디며 이런저런 생각을 들게 하던 그 길에서 하늘도 숲도 바람도 설레임으로 가득 한 곳. 어디든 너와 함께 나눈 기억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을 넘어 애증의 그림자로 다가설 때 우린 바닷바람과 서로의 눈으로 담아낸 추억을 되돌리며 사랑을 키운다. 코끼리의 물 마시는 모습 두 눈에 담듯 오늘은 온전함 따라 바다도 바위도 산도 아름답다. 코끼리의 형상 앞에서 우리 갈 길과 내일의 보람이 애정처럼 조용히 피어오른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함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의 그 상황이나 전개된 모습들, 내가 가졌던 그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좀 다시 되살리고 싶어서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됐지만 그러고 싶어서 좀 노력했습니다. 문구가 이게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항상 즐거우시고 행복하실 수는 없겠죠. 희노애락의 삶이 결국 인간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어려움들이 또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자꾸 일상에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나날이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매일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기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